퍼포먼스냐 기회냐 이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지나가면서 규정 이닝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지나갔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거냐에서 이제 OR로 가자. 규정 이닝, OR, 출전 경기 수라는 대안이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그 출전 경기 수라는 대안은 일단 기회이기도 하고 그 퍼포먼스라고 보기엔 약간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아웃카운트와 타자 사이에 이 간격이 무한정 늘어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보정해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인위적이라는 건데 출전 경기 수라는 게 아무튼 지난주 오전에 그 저희가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쌍봉 디베이션을 보자. 그래서 출전 경기 수를 어느 지점에서 끊는 게 합리적인지를 보자. 제 기억이 여기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타자가 투수가 몇 타자를 상대했는지를 기준으로 뭔가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이버메트릭스의 분석은 타자 수가 더 기준이 되죠. 투수가 몇 타자를 상대했느냐가? 그 비율 스탯을 보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삼진을 얼마나 잘 잡느냐, 볼넷을 얼마나 안 주느냐라고 할 때는 그 타자 수가 더 기준이 되죠. D4PA, K4PA 이런 식으로. 타석을 잡으신 이유를 알겠는데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값을 얻기 위해서 보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닝이 너무 풀이 적거나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좀 배제되어야 할 것 같고, 타자 수로 잡아야 한다면 거기서 보정이 들어가야지. 출전 경기 수라고 하든지 이게 보정이 필요한 다음에야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보정을 하시더라도 인이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아니니까. 그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더 남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룰을 정하면 돼요. 네, 그건 당연히 의무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로 일단 데이터를 하나 낼 거고, 네, 일단은 그것이 그랬을 때 투수의 풀이 너무 적으니 플러스 그럼 5월을 넣어서, 그러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투수가 못 들어간 거를 보정하는 조건으로 사람들이 많은 타자를 상대한 투수를 의미 있게 생각해서 계산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냥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닝으로 제가 생각하기 좀 이상한데, 만약에 타자들이 평소에 KBO 뭐라고? 타석으로 오승환이 잘리고 오승환이 잘렸어요. 근데 그러면 오승환을 넣어야 되나요? 사실 오승환 선수가 1년에 많이 상대해봐야 한 타자에 한 서너 타석 상대하거든요. 진짜 제일 많이 그래서 오승환이 장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좀 적응 좀 하려 치면 진짜 몇 년 걸리니까 그런 식인데, 서너 타석이라면은 어차피 한 개인으로 치면 서너 타석이라면은 그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그 사활의 그게 장애 요인이라 하기에는 그 자체로 미미하니까 그게 뭐 여기서 특정 유명 스타가 빠졌다고 그 선수를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네. 그건 맞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타자가 구원 투수제가 확립이 되면서 타자는 한 경기를 다 뛰는데, 그런 타자가 상대해야 될 투수는 점점 한 게임에서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4할 타자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기존의 가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지를 비교해 보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투수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늘어났기 때문에 4할 타자가 줄어든 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유효 투수를 정의할 때 타석수도 뭐 오케이. 근데 첫 번째 거의 경우엔 한 게임에서 여러 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타자들이 버겁다. 네. 이걸 하려면 이닝 기준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건데, 타석으로 어때? 만약에 이 타석 기준으로 잘라버리면 그 기준에 미달하는 타자는 대체로 실력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투수는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게요. 이를테면 전문 마무리 투수들이 거의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이제 타석에서 이 타석 미아를 배제하는 거하고 다른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일하는 기준이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딱 얻었을 때
타자는 못하는 사람들을 뺐고 투수는 잘하는 사람들을 뺐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나는 그게 좀 걱정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규정 타석 이하인 사람들이 뭐 사실 타율이 낮다 이거는 어떻게 그렇지만 충분한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뛰고 타율이 막 되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적은 타자를 상대했다는 걸로 뺐다 우리가 그 기준도 넣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승환 외에 40명 정도가 반대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그 전체 타자 비율로 제가 수요일날 분석한 모임을 했는데 전체 타자가 지금 2타석 이상 뛴 선수들 앞에서 규정 타석이었군요. 규정 타석 이상 뛴 선수들이 해마다 한 75%? 70%에서 80% 사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타자 풀에서. 많이 좋은데? 네? 훨씬 적던데? 훨씬 규정 타석 적다고. 말고 두 타석이요. 아, 규정이 아니라 두 아, 타석. 타석? 예. 아, 네. 오케이. 그런 말.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투수를 자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거를 나오면서 그 얘기가 싹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75%를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이닝의 규정을 좀 느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타석 수까지 고려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문제를 타석 수로 보완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이걸로 보완이 어려우면 얘를 그냥 타자처럼 기준은 같이 하되 느슨한 구조로 가고 그 느슨한 정도는 당연히 임의적이니까 우리가 그냥 정하면 되죠. 예, 예. 어때요? 이게 사실 거수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타석으로 한다고 이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하기 때문에 타석을 고른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 이닝으로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타자의 경우는 출전수가 적으면 못하는 선수지만 투수들은 구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구원과 선발을 나누고 선발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을 정하자고 했는데 맞아요. 그게 하다 보니까 선발과 구원을 나누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냥 이걸 느슨하게 할 때 조금 뭐라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만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타자에서 두 타석을 했으니까 그거랑 같은 개념을 투수한테 두 타석을 하자 이렇게 흘러온 거지 근본적으로 이닝을 하든 타석을 하든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런 구원 투수의 문제는 해결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조금이라도 그러면 혹시 기준을 바꿔서 생기는 지적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느슨한 이닝 룰을 정하면 어때요? 그것도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풀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타자의 경우에 3.1이었던 걸 2로 바꿨으니까 네. 그거를 3분의 2로 낮춘 거니까 여기도 뭐 그만큼을 낮춘다 그러거나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는 크게 뭐 해서 안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난주에 나왔던 규정 이닝 5할 경기수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경기수 이를테면 경기수 이게 기회의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하나의 타석을 출전시키는 건 이제 감독이 기회를 배분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경기수 이닝보다는 경기수가 저기 구원 투수들한테는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선발 투수들의 소외는 규정 이닝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면 규정 이닝 수를 채운 투수를 일단 고려하는 게 논문으로 들어가고요. 그거는 이제 너무 엄격한 규정이니까 이거를 완화한 좀 더 많은 투수가 포함될 수 있는 룰을 정하는 건데 지금 초이스가 3개예요. 하나는 이닝을 좀 낮추는 그걸 느슨한 이닝 규정 그 다음에 타자와의 타석 수를 고려한다와 출전한 경기 수를 고려한다. 이 3가지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죠. 네. 의견이 어때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서 하나가 네. 이닝수랑 경기수를 합쳐서 할 수 있는 수치를 하나 정하자는 얘기가 하나가 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닝을 넣고 네. 출전 경기수를 찾게 될 것이고 네. 마무리나 뒤로 갈수록 이닝은 찾겠지만 출전 경기수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보완을 해주면 된다는데 그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만들
만들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다른 통일된 일관된 걸 하고 있다.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없어진 의견이긴 한데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없을지. 그거를 만들려고 그때 쌍봉 네. 고정을 낙타가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그러면 지금 보시고 있는 테이블이 규정 이닝에 반에 등판한 투수들의 비중이랑 거기에 따른 비율 스탯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규정 이닝을 원래 경기 수의 반으로 했을 때, 규정 이닝을 걸르는 이닝을 어. 경기 수의 반으로 했을 때, 규정 이닝을 기적으로 낮춘 거죠. 예. 그러니까 규정 이닝을 낮춘 거죠. 예. 그거는 커트라인을 어. 한 경기 반으로 나눴을 때,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다지 뭐 근데 인원수 자체가 워낙 밑으로 내려갈수록 풀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율이지만 전체 10%밖에 대변을 못합니다. 아니 저 전문 마무리를 포함시키려면 그 툴로는 좀 약한 것 같고. 지금 아, 저게 무슨 얘기야? 무슨 숫자? 그냥 3.1을 2.0으로 낮추듯이 어. 규정 이닝을 경기 수의 절반으로 지금 줄여 잡으신 거예요. 절반으로 했더니 몇 프로가 결국은 포함됐다고? 저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비율인 것 같아요. 인원수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율이 인원수?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왜 70%는 82년이니까. 82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 3년은요 예, 투수가 되게 적었던 거예요. 예, 풀 자체가 그래서 적었고, 한 투수가 예, 뛴 이닝 수가 상당히 대부분 다 많았던 거예요. 예, 경기가 오케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며칠 간격으로 있고 그래서 네. 계속 나오고 경기 수도 적었고. 예. 오케이 그러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 투수가 뛰는 이닝 수가 적기 때문에 규정 이닝 수의 반으로 낮춰도 10%밖에 안 돼요. 포함되는 사람이. 예. 12% 정도.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경기당 지금 다시 한번 내면 경기당 투입되는 투수가 너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래프 없죠. 잠깐 계산해, 잠깐 좀 계산. 금방 돌리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니 그냥 그 저기 인포트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엑셀 시트 중에 전체 출전 경기 수에서 선발 수를 빼면은 그게 투입된 구원투 숫자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얘기해서 알아보자고 했는데 거기 아무 시트나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투수가 참가한 경기 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경기 수로 나누면 한 경기당 투수 수가 나옵니다. 저 시트 여러 개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닝 5할 기자님께서 의견해 주신 게 이닝 또는 경기수로 기준 하나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한 게 그 경기 수를 5월로 넣자는 건데 예. 경기 수를 5월로 넣으면은 어때요? 그 경기수가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경기수를 얼마로 잡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아니 예.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예. 그 기준이 적절하냐는 기존에 미니멈 그러니까 같은 경우 원칙이 적절하냐고. 그게 일단-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숫자에 뭐 어차피 임의로 정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몇 경기로 할 거냐가 포함되는 투수의 수를 결정할 테니까 그거는 안 중요하고 규정을 이닝 5월 경기 수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그럴듯한 합리적인 가정이냐 기준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얼핏 생각해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경기 수를 고려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경기에 뛴 투수는 되도록이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지. 이닝이 좀 적더라도. 그렇죠. 그게 우리 구원 규정- 전문을 나누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쉽게 푸는 방법으로 쉽게 제시하는 푸는- 방법을 경기 수라면 그래도 뭐 제가 쉽게 푼다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적절하게 푸는 적절하게 보완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어때요? 아까 그 타석수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 경기수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지은 제안이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없어요. 타석, 이닝, 뭐 경기 결국은 다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모두가 임의적이라면 차라리 타자와 완전히 이퀴벌런트한 걸 찾자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 거였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오케이. 어떠세요? 뭐 괜찮아? 경기수? 보완이 될 것 같죠? 마무리는 경기수 말고는 어차피 걔네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그거를 몇 경기로 잡느냐. 그럼 이제 몇 경기를 잡느냐가 문제겠네요. 네. 그 타자를 저희가 뭐 규정이명으로 자르든 뭐 게임당 2경기로 두 타석으로 자르든 간에 자르는 이유는 뭐한 타석으로 나와서 만약에 뭐 1할을 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자른 경우가 뭐 75%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투수의 수도 그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수는 모두 다 포함을 해도 그 정말 정확한 그 통계를 위해서는 그 75%가 정말 상대한 투수 수를 뽑아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투수는 전체를 그냥 보고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수는 빼지 말자. 네, 한 경기만 뛰어도. 네, 그거 다 그 통계가 들어가는 게 문제고. 왜? 아니. 그러니까 타자를 기준으로 보면 맞는데 네. 투수 실력을 놓고 기준으로 하면 한 경기만 예를 들어서 한 이닝 뛰어서 방어율이 0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포함돼서 전체 이닝 그 모든 선수의 전체 이닝을 그 방어율을 계산하면은 그 평균 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네. 네. 그거는 다르지. 그렇게 따지면 총친 안타 수와 모든 타자가 나누기 타수를 하면 저희의 그 논점이 정확히 이게 4할 타자가 터진 이유 그러니까 어떤 그 굴대 이론에서 그 오른쪽 꼬리가 점점 좁아지는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감한 거에서는 그 한계치를 넘지 못하는 거는 사라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상대하는 투수는 전체를 분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투수의 경우에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꼬리가 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기준이 이것도 그러니까 타자를 분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수도 분석해서 투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얘는 유지된다. 이게 그 꼬리가 계속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방어율이 0인 투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타자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의 기준이 사실은 투수도 안정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또 그런 식의 이제 가끔 나와서 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